먼 길 와주신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님, 서은숙 최고위원님, 천준호 비서실장님, 한미수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지원 유세를 오셨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경북을 밟으셨습니다. 발길이 잦으면, 만남이 잦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인데 내년 총선에서 경북에서 한번 대한민국 발칵 뒤집히는 역사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 100년은 지난 것 같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될지 참 답답하다. 저도 죽겠습니다.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온 국민이 심장을 졸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가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5월 2일 날 전영기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님과 경북도당의 청년위원장 그리고 대학생위원장 당원들이 독도 땅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내놓은 입장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우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뉴스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들은 저희들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뻔뻔스러운 대응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독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독도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것뿐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돼서는 동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경북의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지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참 걸작입니다. 불안감 조성해서 득보는 집단이 누구냐. 그거 방류해도 동해안에 오려면 4년에서 5년이 걸린다. 그러니 기다려봐라. 과학적으로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철우 지사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 대응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권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북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정부를 믿고서 독도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동해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독도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동해 앞바다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경북 도민들과 함께 싸워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당면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대통령 선거 깨지고 나서요. 저희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25만 표 차이, 24만 7천 표 차이로 졌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때문에 졌다. 이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북 덕분에 이기는 대통령 선거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25만 표가량 졌고 그중에 절반인 12만 5천 표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2만 5천 표를 온전히 경북에서 가지고 온다면 우리 지지율이 30%입니다. 이 30%를 얻어내면서
우리 대통령 선거 우리 힘으로 이겨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저희는 이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경상북도 땅에 민주당 정치인을 배출해내고 국회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 정치인을 통해서 경북 도민들한테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효능감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26년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골목 정치인을 많이 양성해서 지방의회로 최대한 진출하고 2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골목골목을 장악한 이 지방 정치인, 골목 정치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기는 대통령 선거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년 지금의 선거법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민주당의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견제도 이루어져야 하고 심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심판 동시에 우리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꼭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지금의 소선거구 제도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가 경북에서 얻은 득표율이 평균 3에서 5%입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북의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평균 25%입니다. 3%에서 25%를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 근 35년여 동안 경북에서 민주당 당원으로,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엄혹한 시절을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개혁적이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역사 속에서 민주당이 조타수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 역할을 앞장서서 민주당이 해왔다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경북의 민주당을 지켜왔던 겁니다. 경북 민주당은 민주당이라는 자부심을 먹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민주당 당원들로부터의 마음을 굉장히 어둡게 합니다. 우리는 빨갱이라는 소리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얘기는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정말로 괴롭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훨씬 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훨씬 더 깨끗한 정당으로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가 그렇게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북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